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도쿄 K짱 즐겨찾기 하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 시간에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어느 한 간호사로 일하던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라면서 저도 좀 믿기 힘든 사건이었는데요. 돈에 집착한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1959년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야마토군 미츠하치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위대였습니다. 근데 요시다 준코가 어렸을 때 자위대를 그만두시고 자동차 수리 개업을 시작하세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꽤나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업을 하시거나 다른 집의 가정부로 일을 하시기도 했고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맞벌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녀에게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다 준코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녀가 그렇게 딱히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약간 그녀는 어린 시절 때부터 허세를 약간 부린다든지 뭐 되게 자그마한 거짓말들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그에 비해 남동생은 성적도 아주 우수했고 운동도 잘하는 아주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좀 아들이 더 귀하고 그런 게 일본에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 아들을 더 귀여워했었다고 해요. 자, 누나 요시다 준코는 동생에 비해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따지고 보면 성적이 조금 나쁜 편에 속해서 그녀는 엄마에게 매번 혼이 나곤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들은 아유 내 새끼 예뻐하는 반면 준코가 조그만한 장난을 치면 가차없이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들 딸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자, 아버지의 성격은요 약간 사업이 잘 안 되셨던 건지 아니면 군인이었어서 약간 그런 좀 강한 성격이 있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거나 그러면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크게 화풀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아빠의 화풀이를 엄마는 자신의 자식이었던 준코에게 또 이렇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니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엄마가 지금 남의 집에 청소하는 거야. 알고 있니? 라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욕을, 그리고 자식의 아빠였던 그 분의 욕을 자식들에게 막 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아빠에 대한 정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녀는 1975년 사립 사가여자고등학교 위생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는 이미 혼자서 막 장학금 제도라는지 이런 거에 서류를 막 다 갖춰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하는 등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좀 자립심이 강한 편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에 요시다 준코는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거짓말도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변하게 되죠. 197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는 어떤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친구의 낙태 비용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내 친구 중에 지금
아기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낙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돈 조금씩 걷어서 그 친구 도와주는 건 어때? 라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해요. 간호학과였고 또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약간 조금 또 같은 여자로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 알았어.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돈 조금씩 모아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은 돈들을 그녀가 다 갖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쉽게 넘어오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 다음 해인 고등학교 3학년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성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야, 너 작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우리 돈 걷어갔잖아. 그런데 또 낙태를 한 친구가 있어? 누군데? 자,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의 의심으로 결국엔 그녀는 성공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고 학교에서는 2개월 정학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누가 속을 해? 이런 식으로. 자, 이때부터 준코는 거짓말에 더욱 집착하게 돼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나 야구부 에이스 걔 있잖아. 걔랑 사귀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너 거기 회사 알지? 거기 대기업. 그 회사 사장 아들이 있는데 후계자라나? 그 나한테 사귀자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야구부 에이스랑 사귀고 있다. 회사 사장의 후계자와 사귀고 있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야한 이야기 있지. 그래서 우리 그이가 나한테 라면서 막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코가 아니다. 그럼 친구가 뭔데 말해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네가 도벽이 있다나? 나는 그런 말 안 믿는데 아니야 걔도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얘가 막 유명한 막 돈 많은 부자랑 사귄다 그러고 막 야구부 에이스랑 사귄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그런 저런 일도 있었고 막 고등학생이 막 성인이 하는 일들을 하고 막 이러고 막 친구들 사이 얘는 얘 편되고 여기선 옆 편되고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거짓말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거짓말들,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금씩 습득해 나갔던 것 같아요.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녀의 성공 체험? 이런 것들이 그녀를 곧 범죄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 고등학교 모금 사기가 발각된 후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잠깐 취직을 했다가 그녀가 간호 전문학교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1979년 세인트 메리 간호 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녀가 일으킬 사건의 공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녀가 간호사가 된 요시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요시다. 이 동일 인물이에요.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녀이고, 나머지 이렇게 친구 3명, 이 3명이 그녀의 공모자들입니다. 자, 그녀는 이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1981년 22살의 나이에 그녀보다 7살 영상의 자위대에 근무하던 어떤 한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 남성의 이름은 요시다 코우지라는 남성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녀도 3명이나 낳았어요. 자, 그리고 그 시댁에는요, 코우지의 친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양녀.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자녀로 들어가게 돼. 일본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근친상간편 보시면 됩니다. 도쿄 K짱 채널에 있어요.
자, 그녀가 왜 그냥 며느리가 아닌 할머니, 그것도 뭐 엄마도, 남편의 어머니도 아닌 남편의 할머니에 왜 양자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할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머니의 유산을 노린 거예요. 자, 할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 N이 3천만 원이면 3억이 넘는 돈이에요. 자, 3억이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뭘 하냐? 사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치를 하면서 그 돈을 전부 써버리게 되죠. 자, 그러다가 1989년 그녀는 미유키라는 여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같은 간호학교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자, 그녀와 이제 이 준코는 아주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자, 츠츠키 미유키라는 이 여성은요, 당시 독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떤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유키는 자신의 친구였던 준코에게 약간 연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데 헤어지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상담을 하는데 준코는 이때부터 이 얘기를 빌미로 그녀를 조금씩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미유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나 경찰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거든. 선생님이라고 다들 부르는데 그 선생님께 말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어때? 부탁 한번 해볼래? 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그 센세라, 일본말로 센세라고 하는데 센세라는 선생님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너무도 우연히도 갑자기 그 불륜 상대랑 헤어지게 된 거야. 그 불륜 상대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야.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 미유키라는 여자가 요시다 준코의 말한 그 선생님이란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야,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자, 이렇게 그녀와 조금씩 신뢰 관계를 쌓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다 준코는요, 이 미유키란 여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유키를 조금씩 세뇌 교육을 시작하면서 미유키의 월급이나 미유키가 가진 모든 돈 관리까지 다 그녀가 하게 돼요. 자, 바로 이 여성이에요. 이 밑에 여성. 자, 그리고 이 준코라는 여성이 되게 머리가 비상한 게 뭐냐면 이 미유키의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어머니, 죄송한데 미유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는데 지금 당장 입원비가 필요하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유키의 어머니한테도 550만 원이라는 돈을 갈취하게 돼요. 5,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자, 미유키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나서 그리고 1년 뒤 1992년도에 솔직히 그녀의 남편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자기 친구도 아니고 아내의 친구인데 계속 우리 집에 사니까. 그 너무나 불편한 동거 생활에 이고를 느낀 남편이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준코와 그녀의 남편은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타이밍으로 미유키를 향한 세뇌 교육은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죠. 어디까지? 바로 육체 관계까지 그녀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주종 관계가 되죠. 헉, 육체 관계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미유키라는 여성은요, 동성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준코라는 여성이 미유키에게 자꾸 성적인 육체적 관계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행위 전에 그녀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다든지 그녀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약물을 이용해서 그녀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쯔즈미 미유키라는 여성은 사실 도망가려고 했어. 그럼 도망갈 때마다 계속 그녀한테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준코는 미유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숨어봤자지. 우리 선생님께 부탁하면 너가 어디 숨어있는지 따위는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해. 알겠니? 자, 선생님께 부탁하면 너 있는 곳 따위는 금방 알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숨는 거는 포기해라. 도망가지 말아라 라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유키는 점점 포기하게 되고 그녀의 거의 하수인급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던 중 1994년 간호학교에서 만났던 이시 히토미라는 여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시 히토미랑 또 친해지게 되면서 그녀가 아주 큰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시 히토미. 자, 그러면서 그녀가 큰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이 이시 히토미라는 여성은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또 그녀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또 이 준코가 이걸 놓치겠어? 그래서 트러블을 조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라면서 또 허구의 인물인 선생님을 그녀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긴 하는데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돈이 조금 드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서 그 선생님과 이 또 이시 히토미에게 뭔가 좀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 이 이시 히토미라는 여성까지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니네 남편 여자가 있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래. 라면서 또 이제 그녀에게 돈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그녀가 너무 큰 돈을 그녀가 요구하니까 근데 조금 비싸긴 하다 라고 했더니 맨 처음 그녀의 이제 하수인으로 들어간 미유키 이야기를 하죠. 정 못 믿겠으면 미유키한테 물어봐. 근데 미유키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사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너도 한번 부탁해봐. 라고 해서 그녀가 이제 미유키도 있고 또 막 여기 준코도 막 선생님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막 또 솔깃한 거지. 그래서 그녀에게 얼마를 주냐? 750만 엔을 줍니다. 7,50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750만 엔을 받은 준코는 그 돈으로 또 사치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1996년 간호학교 동료였던 이케가미 카즈코라는 여성에게도 또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이 맨 왼쪽 위에 있는 여성입니다. 자, 그녀에게 또다시 허구의 인물인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라면서 그녀에게는 얼마를 가로채냐? 총 3,900만 엔을 가로챕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돈을 가로채요. 자, 그리고 요시다 준코는 자신과 별거하고 있었던 남편 코우지에게 대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쿠르메시라는 곳에 있는 9층 아파트 최상층 4LDK 방 4개짜리의 집을 얻어요. 그리고 자신의 3명의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나머지 3명의 친구에게도 자신과 같은 맨션으로 이사를 오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이 4명 모두 같은 맨션에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3명에게 자신을 어떻게 부르게 시키냐? 요시다 준코잖아. 그런데 요시다 사마라고 부르게 해. 그러니까 요시다님, 요시다님 이렇게 부르게 시켜요. 그리고 그녀들을 하인처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8년 첫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이케가미의 남편이었던 히라타 에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케가미는 간호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요시다가 이렇게 말한 거야. 너 그때 사실 왕따 당했던 거 알고 있지? 내가 뒤에서 애들한테 너 왕따 시키지 말라고 되게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 그녀는 또 고마운 거야. 아 진짜 난 몰랐어. 아 고마워. 라고 하면서 요시다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절대적으로 그녀를 신뢰하게 됩니다. 자, 요시다 준코는요, 이케가미 카즈코의 남편이 사실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니네 애들도 남편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 여자랑 같이 살려고. 라면서 그녀를 막 거짓말로 막 꼬드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준코를 열심히 믿고 있던 이 이케가미가 사실 자신의 남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남편보다 다시 요시다 준코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야?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믿게 되고 자신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